반갑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또 촬영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우울한 시기에 너무 재밌게 만드니까 좀 경직된 방식으로 경직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오늘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앉아서 제 평생에 그런 강의를 잘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서서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철학적으로 인문도시 읽기.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문학이라 할 때 인문학을 한자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죠? 사람들은 어느 날 인문학이 인문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즉 외국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유재한 학장님은 인문학에서 특히 이 문이문자를 써서 도시를 읽어가는 데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제가 첫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철학적으로 인문도시 읽기.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저한테 철학적으로 인문도시를 읽는다 할 때 광주에서 가장 확실하게 떠오르는 어떤 건물이나 역사가 있다면 저는 광주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국장을 내세운 것이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갓도 없어요. 왜 광주국장이 인문도시인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고 서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쓴 적도 있습니다. 광주국장으로 가는 여행에서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문도시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먼저 전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 사진 적었습니까? 둘 다 전데. 예. 오늘 저는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트가 아니라 담론이라면, 디스커스라면 그 담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즉 인문도시라는 담론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저는 불어인데요. 이것은 도시산책자, 제식으로 번역하면 도시산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사람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샤를 보들레르, 즉 샤를 보들레르의 가장 중요한 작품 그러면 악의 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샤를 보들레르의 가장 중요한 인문학적 어떤 기여다 그러면 현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현대, 모던이 도대체 어떤 의미심을 갖는가. 인류 역사에서 자기의 시대를 그 시대 자체를 문제 삼은 최초의 철학자는 헤겔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람도 자기 시대를 사상의 문제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헤겔이고 그 자기 시대를 사유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곧 자기 스스로 실제하는 존재이면서 또 사유하는 존재이면서 대상이 된다는, 즉 자기 의식적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샤를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문제 삼은 최초의 아주 큰, 최초라는 말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학 비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도시를 한 편의 책이라고 봤습니다. 책 또는 작품이다. 도시는 한 편의 책 또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한 편의 책 또는 작품을 해석하고 또 놀이를 하는 것, 그것이 플라네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플라네르의 시각에서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인 것은요, 여러분이 보기 왼쪽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냐면 505 부대에 찍은 겁니다. 505 부대.
어딘지 아신가요? 몰라요? 505 보안부대. 505 보안부대를 하면 5.18 당시에 그리고 5.18 이후에 관련자들을 투옥 또는 뭐라고 고문 또는 조사 또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부대입니다. 505 보안부대예요. 주로 지금도 가보시면 지금은 약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가보시면 그 505 보안부대에 어떤 느낌으로 고문이 행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 비엔날레 때 그 505 보안부대에서 작품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있을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 505 보안부대에서 그 하나의 묘한 내부가 완벽하게 차단된 어떤 문에 하나의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으로 제가 쳐다보고 밖에서 사진작가가 찍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플라네르란 기본적으로 감춰진 것을 보는 것이다 하는 첫 번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은 뭡니까? 그림자예요. 제가 찍은 거고 저의 그림자죠. 그림자인데 이 플라네르는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아주 깊숙한 곳에 은닉되어 있는 그림자를 보는 것이 플라네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특별히 인문도시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 저는 바로 플라네르 광주를 인문도시라고 이해하고 이 광주 인문도시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또는 이야기를 발견해가는 플라네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란 방금 말한 대로 도시란 모순의 집합소라는 거죠. 모순의 집합소. 보시는 이건 국군통합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국군통합병원에서 찍은 창문인데요. 뭐죠? 문명이 파괴될 때 자연은 생명을 얻죠. 이런 모순의 집합소가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도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모순의 집합이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그러겠죠. 여기는 505 보안부대 옥상입니다. 여러분 뭐 같습니까? 보시기에.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식물원 505 보안부대 본 건물의 본관의 옥상 제가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사진 작가를 대동해 가서 찍었습니다. 사진 작가들을 제가 살살 꼬셨어요. 여기 중요하니까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제가 505 보안부대 열쇠를 빌려가지고 광주시청에 부탁해서 찍은 겁니다. 그냥 가서 막 찍은 게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요. 505 보안부대에 기관총을 설치하는 건 거치대입니다. 기관총.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뭔 소리인가 할 텐데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서 기관총 한 발을 쏘잖아요. 그럼 광주 시내 다 들립니다. 기관총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기관총은 보통 람보 같은 사람은 막 자기가 들고 다니면 쏘잖아 이렇게. 보통 사람은 못 들어요 절대로요. 람보가 실제로 람보 용어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지만 람보가 쐈던 실제 기관총은 소형 제작한 겁니다. 아무리 강강한 사람도 그렇게 들고 다니면 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치대가 있거든요. 이 거치대가 있는데 그 거치대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끼.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위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주변이 온통 생명체죠.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누구로부터 누구를 지키려는 기관인가? 대부분의 가장 큰 도둑놈은 뭐예요? 집을 지키는 놈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 모순의 집합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어디입니까? 국군통합병원입니다. 국군통합병원에 가면 뭐가 있죠? 국방교회라고 해요. 국방교회.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예? 세 개 보이죠? 세 개. 세 개 보이잖아요? 저 파사드 앞에, 파사드에 있고, 저기 저 굴뚝처럼 생긴 데 양쪽 면에 있잖아요. 안 보이나요? 예.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한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 밑에 뭐가 흘러내리고 있죠? 예. 가장 신적인 것의 표현도 인간적인 규칙, 자연적인 규칙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종교가 없으니까 신을 믿냐 안 믿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철학자니까, 철학을 하니까.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이 컵이 있나요? 이건 있다는 것에 대한 사실적 증명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해 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해 주는 정도, 즉 합의의 정도가 낮은 사실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그거는 어디에도 없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의 있냐 없냐 이런 담론을 관계없이 신의 규칙과 인간의 규칙 그 사이에서 이 국방교회라는 게 너무 다양한 의미를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국방의 교회가 지킨 것도 없고 지키다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거 뭐예요? 다 떠났어. 인간도 떠났고 신도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건 뭐가 있어요? 형체는 그대로 있죠. 뭔가 철장이 남았죠. 철조망이. 그리고 이름이 남아있죠. 교회라는 이름이. 지금 혹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나?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플라네르는 그냥 아까 말했죠. 모순 속에 어둠을 보는 거고 모순 속에 그림자를 보는 거고 모순 깊숙이 숨어있는 뭔가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제안을 할 뿐이에요. 저 같습니까? 저의 이것도 사진 작가들 아까 말한 대로 데리고 가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보안부대인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불났다는 건 금방 알겠어요? 감각적으로 불났구나. 그런데 틀이 마치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잖아요. 일부러 집어넣은 것처럼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사실은 지금 불탄 거예요. 불타다가 남은 거죠. 타다가 남았는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고문을 받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느꼈던 이 방에서 고문받는 사람이 느꼈던 어둠이 지금 완전히 타버린 물리적으로 새카만 이 어둠이 주는 어둠보다 더 어두웠을까요? 어땠을까요? 더 하나 질문은 그렇습니다. 저 안에 보시면 저를 비치고 있는 불빛이 있죠? 보여요? 그 구멍이 뚫어지잖아요. 천장의 구멍의 불빛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을까요? 절망을 주었을까요? 답은 없어요. 여기서 뭐 수잔 솜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미지가 주는 어떤 반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이미지란 때로는 그 문이란 가혹하게 현실적으로 우리 입을 닫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가 가상이지만 헤겔이 말한 대로 본질보다 더 본질적인 가상이에요.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을 칼로 찢을 수 있나요? 못하죠. 이미지지만 이미지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더 말이죠. 근데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니까 뭔가 좀 지루하긴 하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제가 이런 식의 강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요? 자,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광주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광주.
지금 여러분이 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어딜 것 같아요? 찰랑찰랑 헤어져. 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걸 보고 떠오르는 만큼이 여러분의 인문 세계예요. 제가 이게 일부러 이 그림을 학부 1학년생한테 보여줘 봤어요. 이 강의 오기 전에 이번 주 예수가 미학 강의에 이 사진을 보여줘 봤어요. 학생들에게. 예. 그랬더니 대부분의 말들이 학생들이 60명이 넘으니까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래서 단톡방에 싹 쓰라고 그랬어요. 직감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간단히 써봐라. 그랬더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쓴 게 촌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빈약한 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가련한 거지.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여기서 자, 그러면 특이한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학생들 보고. 그랬더니 예를 들면 글자 폰트가 다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자 폰트가 다르다. 네. 그리고 왜 저 나무는 잘 보시면 나무가 두 개가 있죠. 네? 그렇죠? 하나는 그 전형적인 일본식 정원수가 있고 그 안쪽에 삐져 나와서 헤어점 사이로 가로지르는 나무가 있죠. 예. 여기는 신가지구. 지금 우리 유종순 박사님 그가 계신 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유종순 박사님의 병원이 있는 그 약국이 있는 그 건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신가지구 재개발지구로 선택된 곳이에요. 80년대 개발되고 83년에 개발돼서 상당 부분 작게 택지 분할돼서 사람들이 살다가 최근에 이제 대부분 나갔어요. 대부분 나가고 지금은 한 10분의 1 정도나 많으면 한 8분의 1 정도가 거주하는 집들입니다. 이런 집은 지금 거주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찰랑찰랑 매력적인가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죠. 오늘날 저런 이름을 지치는 잘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이 대체적으로는 지향성을 담고 있어요. 지향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구용이거든요. 거북구자 용용자예요. 오래 살아난 지향성이 있겠죠. 예? 사실 그런 지향성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향성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이름에 그런데 그 이름과 실제는 대부분 일치하잖아요. 일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예? 그건 또 그 자체가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요즘에 찰랑찰랑 이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정 이렇게 하고 싶으면 치읓 리을 이렇게 쓰면 돼. 못 알아보게. 의미의 지평을 숨기면 숨길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여기에 커트 박사라고 해서 박사가 좋긴 좋았는지 모르지만 가위를 꼭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미지가 추상화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지가 추상화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삶의 속도가. 우리가 KTX를 타고 가봐요. 창문을 바라봐요. 대부분이 자연은 추상화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추상화가 돼요. 멀리 보면 초현실주의가 되고. 다 그런 것들은 다 물리적 조건, 삶의 환경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죠. 야,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여성은 뭐예요? 저게 모자인가 머리인가? 전체가 모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같아요? 모자 같아요? 예, 찰랑찰랑 머리 위에 모자가 있겠지. 찰랑찰랑 머리 위에 모자가 있는데 저 모자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썼길래 저런 모자를 지향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시대는 그 시대에 뭔가를 많이 품고 있어. 이게 사라진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은 채로 뭔가 품고 있으면 좋겠죠. 예.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가보죠. 이게 두 개의 사진을 합성한 건데요. 하나는 빨래터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뭐라고 하죠? 예. 이건 방이라고 하죠. 왜 터라는 말보다는 방이라는 말을 쓰게 됐을까? 예? 그리고 지금 그때는 수거를 할 때예요. 그죠?
수거를 지금은 수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빨래 수거로 와요 집에? 안 오죠. 아파트도 안 와요 지금은. 옛날엔 단독 저렇게 택지지구에서는 빨래 수거해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노동력이 쌌다는 얘기죠. 예? 지금 택도음설이죠. 예. 왼쪽에 폐백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아, 폐백을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기술이었구나. 아, 나름대로 어떤 붐업이 있었구나. 수강생을 모집할 정도면 나름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의 어떤 아이템이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 지금 이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 거기 똑같이 신가지구에 있는 어떤 한 집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걸 혹시 말해보고 싶나? 나는 내가 플라네르가 돼서 광주의 플라네르로서 한번 이걸 얘기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참, 마스크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들키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감정 노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저 쓰러져간 집 그리고 놓여진 자전거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다 재미있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관심 갖는 건 파사드예요. 파사드란 뭐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파사드란 뭐죠? 우리 학자님 불어. 파사드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건축 용어긴 한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얼굴이에요. 그냥 건물의 얼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이 집은 비교적 최근까지 살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뭘 보면? 페인트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봐보시면 이 집에 균열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예요? 파사드에서? 균열. 이 지붕이 저 위잖아요. 위에. 저 위에 균열이 있어요. 저건 이 건물에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 벽에 효용성, 유용성을 기준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안 필요한 부분이에요? 불필요한 부분이죠. 불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의 저것이 일본식이냐 한국식이냐 따져볼 수 있어요. 또는 중국식이냐. 우리 역사에서 파사드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냥 다 상징적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 파사드를 잘 보시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시멘트 안에다가 철근 넣고 그냥 시멘트 모자를 하나 넣어놓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 멋을 부렸어요. 뭐가 있어요? 층이 있죠. 층이. 저거 하려면 목수가 노력이 필요하겠잖아요. 표를 만들 때. 그러겠죠? 목수한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어쨌든 기둥을 올린 거잖아요. 바로 기둥을 올려서 위에다가 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잘 보시면 저 문에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문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사자문양이에요. 사자문양. 예. 왜 사자를 좋아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사자를 달아요? 사자가. 예? 우리하고 신앙하고 관련되지도 않은데. 예? 그래도 어쨌든 저런 건 어디서 가져온 거거든요? 어디서 가져와? 누군가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런 문양을 했던 거예요. 그걸 따온 것이야. 따와서 싸게 구현한 거죠. 좀 더 가볼까요? 이런 집은 어때요? 네. 야, 파사드가 어떻습니까? 아까 그 앞에 파사드 이 두 사람의 지향하는 모습은 다르겠죠? 이 집을 만들었던 사람하고 이 집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이 많아 보여요? 일단. 후자요? 예. 그런데 벌써 층이 몇 개예요, 여기는? 그럼 2개잖아요. 3개잖아요. 여기 5개예요. 그러면 5개의 층을 할 때는 그만큼의 자기가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게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문짝이 뭐예요? 문짝이 나중에 바꿨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바꿨다는 생각이 알루미늄 바꾼 거예요. 가벼운 걸로. 초창기에는 거기 가보면 초창기에는 철장, 오래된 건 철장이에요. 약간 철이 더 많이 들어간 거. 나중에 알루미늄으로 좀 바꾼 거예요. 오히려 더 좀 천박하죠, 사실은. 가벼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집에 참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원래 주인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주인이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제 짐작컨대 원래 저 5층의 파사트를 만들 정도 관을 5층이 있는 관을 쓸 정도 관이들은 파사트를 만들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저 벽면에 저런 대리석 이상한 대리석을 붙이진 않아요. 저건 누군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이사 와서 붙인 거예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틀릴 수도 맞을 수 있어.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 참을 수 없어요. 다 참을 수 없는 것들이 결합돼 있어. 꽤 괜찮았던 처음에 구상을 누군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와서 견딜 수 없는 수준을 만든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하나 다 붙어 있죠. 예, 풀은 참 멋지게 났죠, 그죠? 야,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일이 키치라는 겁니다. 키치. 따라해보겠습니다. 키치. 따라해봐요. 키치. 이제 밑에 보면 키천이라고 해요. 키천. 따라해보세요. 키천.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말을 글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유럽 사람들은 키치란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유럽 사람들은 키치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 키치란 말은 독일에서 온 말이고 독일어의 원래 원형이 키첸이란 말, 동사형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모으다. 그 다음에 뭐든지 페어가 붙으면 대개는 뭐뭐 화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뭘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 키첸 그러면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급하게. 그리고 모아서 저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페어 키첸이라거든요. 여기서 온 말이다. 키치. 여기도 지금 사라져가는 동네에 한 벽면이에요. 야, 이건 옛날에 궁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서양에 이 정도 되면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영주집 정도는 돼야 생기는 문양이에요. 그러면 이 문양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뭘로 했겠어요? 대리석으로 하죠. 엄청난 전문 이 독가는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서 붙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걸 모양을 넣어서 미장할 때 찍는 거거든요. 미장할 때. 그러니까 부자가 한 것을 따라하고 싶은데 소개까지는 따라하지 못하고 겉이라도 따라서 해보는 거. 이게 키치란 말의 뿌리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키치란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냐면 예를 들자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고급스러운 걸 따라가는 이걸 키치하다 그러거든요. 키치. 그런데 이 키치를 제가 만약에 저 시대에 저걸 만드는 자리에 있었다면 키치라고 그래서 뭔가 유치하다고 좀 참을 수 없다라고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자리에 저것을 만드는 건축가를 만났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 자리에서. 1980년대에. 그런데 저것도 시간을 품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바깥에서 보면 대부분이 키치입니다. 이 건물도. 대한민국 대학에 있는, 제가 대학에 가면 건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관심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부터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건물은 다 키치의 범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일본에서 대리석으로 하던 것을 따라서 흉내를 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막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뭐예요? 시간은 만물을 쓰러뜨리는 힘이 있어요. 가장 저급한 것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네. 이거 보십시오. 와, 이게 거기도 그 동네에 있는 집. 이 정도 집이면 어떤 집일 것 같아요? 일단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파사트를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이 도명태 원형을 이건 인류 건축사의 가장 큰 혁명이거든요. 이 천장에 도명태 벽돌 단임 쌀 수 있는 것은. 그런데 하여튼 그 시절에 안에 시멘트를 넣고 발랐든 어쨌든
누군가 그걸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이 문도 만들고, 야, 그리고 문의 색깔이 참 지금 봐도 예쁘잖아요? 안 예뻐요? 그러나 저 벽돌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죠. 네? 너무 안 어울려. 아무튼 재밌지 이게 또. 이거 또 보세요. 이런 이런 것은 한 몇백 가구 돼요. 몇백 가구 되는데 다녀오면 이런 식의 그 철조 문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키치의 전형이죠.